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뒷세계의 몸을 숨긴 인두겁을 쓴 악마를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런 사명을 진 탓에 깊은 한을 품은 이들이 내 사무소를 찾아오곤 한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의뢰인은 얼핏 나긋나긋한 말투의 부인으로 보였지만 그 두 눈 깊은 곳에는 괴물이 깃들어 있었다. 내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놈들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놈들과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게 치가 떨립니다. 증오와 한에 지배당한 복수의 괴물이. 코크앤가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스라의 아들이 한 명 있었다. 다녀올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래, 걱정 고맙다. 아들의 이름은 케이타. 대학을 막 졸업한 맘씨 착한 청년이었다. 아들이 3살이었을 때 의뢰인의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여보, 여태껏 살아줘서 고마워. 케이타는 내가 보란듯이 키울게. 아빠, 자? 남편이 남기고 간 외동아들을 의뢰인은 금쪽같이 여기며 키웠다. 케이타 씨는 노력 끝에 거대 자동차 기업에 취직했다. 관리직이 되려면 현장을 파악해둬야 돼. 공장 근무부터 시작해 일을 배워나갔고 온몸이 기름에 푹 젖도록 사력을 다해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한 케이타 씨는 늦은 밤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얘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늦게 퇴근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엔 회사 사람과 얘기라도 하다가 늦는가 싶었지만 아침이 될 때까지 연락 한 통 없자 의뢰인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직장에 없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전화도 통 안 받고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의뢰인은 걱정이 된 나머지 경찰서로 뛰어갔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 겨우 하루 가지고 무슨 어디서 놀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신입사원이면 종종 있는 일 아닙니까? 그때 자택 우편함에 대량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소비자 금융? 들어본 적도 없는 금융기관들이 보낸 우편. 그 모든 것이 케이타 씨의 부채 증명서였다. 코크앤가이에서 오랜 시간 카페를 운영했던 의뢰인은 보호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야쿠자와 면식이 있었다. 아마기 씨, 제게 할 말이 있다고요? 네, 이치조 씨 말곤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갑작스런 실종의 채무까지 그 착실한 케이타가요? 코크앤가이를 주름잡는 쿄고쿠우미의 정예 이치조 코메이였다. 그러니까요. 그럴 애가 아닌데 아무래도 뭔가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아요. 사정을 들은 이치조의 대답은 이러했다. 누군가가 케이타를 납치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치조는 시간을 들여 송부된 자료를 읽었다. 우리 산하에 있는 대부업체도 있군요. 여기부터 알아보죠. 단서가 있을까요? 여긴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대화를 하던 중 돌연 부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 번호는 케이타! 걸려온 번호는 놀랍게도 케이타 씨의 것이었다. 의뢰인은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이치조에게 들려주었다. 여보세요, 케이타니? 엄마, 부탁이 좀 있어. 많이 갈라지긴 했지만 틀림없이 케이타 씨의 목소리였다. 정황상 케이타 씨가 돈을 요구하리라고 이치조는 예상했다. 부탁이 뭔데? 모든 말만 하렴. 납치범들이 원하는 건 아마 돈이겠지. 그러나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한테 돈 주면 안 돼. 난 이제 틀렸어. 그러니까 경찰에. 무슨 일이야? 케이타 씨의 비명과 무언가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를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이치조가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코테츠, 지금 당장 대부업체에 연락해서 아마기 케이타란 고객이 있는지 확인해. 누가 그 사람을 납치해갔어. 그 카페 사장님 자저분 말씀이시죠? 최우선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며칠 뒤 이치조가 또다시 의뢰인이 찾았다. 아마기 씨, 유감이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래요? 무섭게. 안타깝게도 케이타 씨는 납치범들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치조가 가져온 건 케이타 씨의 부고 소식이었다. 이치조는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은 코쿠엔가이 교회의 산속으로 안내했다. 안돼, 케이타! 그곳에 있었던 건 무참히 변해버린 케이타 씨의 시체였다. 케이타 씨는 심한 폭행을 당했었고 몸의 80%가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드님은 여기에 매장돼 있었습니다. 위에 콘크리트가 부어진 채로. 어떻게 그런 일이? 범인들은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시신을 콘크리트로 굳혀 산속에 유기했다. 이치조는 대법체 서류에 사인하는 케이타 씨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대법체가 몰래 촬영한 고객의 사진입니다. 이 뒤에 세 명은 누구죠? 케이타 씨를 죽인 범인입니다. 사진에 찍힌 사카모토란 남자는 케이타 씨가 일하는 공장의 작업원이었다. 케이타, 서류 네모까지 처리해주라. 응? 알겠어요. 정직원을 시기했던 사카모토는 케이타 씨를 괴롭혀대곤 했었다. 복주족 출신이란 소문과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사카모토를 멀리했다. 이놈의 거지 같은 직장. 케이타, 이따 퇴근하고 한잔 하자. 응? 네? 그래요. 그리고 사건 당일 사카모토는 케이타 씨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네가 말했던 게 저놈이냐? 그렇습니다, 요시무라 씨. 사카모토를 따라간 곳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남자들이 있었다. 사건의 주범인 요시무라는 사카모토가 몸담았던 복주족의 리더였다. 사카모토, 이번 달 월급 받았지? 10만 엔만 빌려주라. 에? 그럼요. 요시무라는 현재 무직으로 옛 복주족 동료들에게서 돈을 떠다니며 살았다. 이에 질릴 대로 질린 사카모토가 자기 대신 케이타 씨를 요시무라에게 갖다 바친 것이다. 넌 오늘부터 우리 직업이다.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요. 요시무라는 복주족 시절부터 흉포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별것도 아닌 게. 요시무라는 요구를 거절한 케이타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것도 모자라 케이타 씨를 호텔로 끌고 가서는 버티면 집에 보내주지. 어디 힘내보라고. 백도의 물을 퍼붓기도 했다. 놈들은 케이타 씨를 가두어 억지로 채무를 지게 한 뒤 그 돈으로 놀고 먹고 마셨다. 그럼 벌써 신불자 됐더라? 이제 대출도 안 나오겠네. 어떡할까? 걔 부모 걸로 빌리면 되지. 부모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전화해. 남의 돈으로 놀고 먹는 삶에 익숙해진 놈들은 의뢰인에게 연락하려고 시켰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케이타 씨는 놈들의 뒤통수를 쳤다. 엄마, 난 이제 틀렸어. 경찰에! 모친을 말려들게 해봤자 어차피 자신은 죽게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 주제에 내 말을 거역해! 놈들은 케이타 씨를 살해하며 시신을 산에 유기했다. 아들의 사인을 듣고 의뢰인은 복수를 결심했다. 절대 용서 못해. 내 기필코 놈들을 처형대로 보내고 말 테다. 아마기 씨, 이 사건은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아마 수사를 해주진 않을 겁니다. 주범인 요시무라의 부친은 고위급 경찰이었다. 이 멍청한 아들놈이 또 사고를 치다니!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과거에도 아들의 범죄를 몇 번 무마시킨 전적이 있었다.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찰의 상층부는 건드릴 수 없으니. 꼬리라도 잡혔다간 조직이 끝장날 테니까요. 그럼 실종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도 위에 압력이 작용했던 거겠죠. 절망에 빠진 의뢰인에게 이치조가 이런 말을 던졌다. 대신 사람을 한 명 소개해드리죠. 그 사람은 상대가 악당이라면 누구든 용서하지 않습니다. 악당 입장에선 지옥의 악기보다도 무서운 사람이죠. 의뢰인은 이치조의 소개를 받아 날 찾아오게 된 것이다. 설명을 마친 의뢰인은 내 앞에 엎드려 머리를 깊이 조아렸다. 얘기 들었어요. 이주인 씨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부디 제 아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아마기 씨. 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목소리에는 무력한 자신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곧이어 그 목소린 범인을 향한 들끓는 분노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케이타는 내 보물, 내 삶의 전부였어요. 착한 우리 아들이 왜 맞아 죽어야 하죠?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들이 왜 살아있는 거냐고요? 제발 그놈들을 발기발기 찢어주세요. 둘도 없는 외아들을 부조리하게 빼앗긴 어머니는 피를 토하듯이 통곡했다. 나는 그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한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원통함을 거두기 위해 고문 소믈리에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욕망의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짓밟고 재미삼아 목숨까지 빼앗은 죄.
니놈들의 백이 얼마나 대단하든 바로 나 이주인의 소나기에선 벗어날 수 없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지. 장난으로 고문당하는 지옥을 몇 조배로 쳐서 맛보게 해주마. 의뢰인이 배웅하고 사무소를 나서자 한 남자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이치조 코메이, 드문 손님이로군. 오랜만입니다. 이주인 나리. 의뢰인에게 다리를 놔준 교구 구금의 이치조였다. 이번 의뢰 때문에 왔나? 네, 요시무라의 아지트를 알아냈습니다. 의뢰를 받아주신 거에 대한 답례도 할 겸 보고를 왔죠. 그리고 이번 고문은 저도 옆에서 돕게 해주십시오. 뜻밖의 요청이었다. 아니, 이들의 체면을 생각하면 아주 뜻밖은 아닌가. 이치조는 내가 요시무라를, 자신은 부하들을 잡겠다고 제안했다. 아마기 씨가 처음 도움을 요청한 상대는 우리입니다. 나리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건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내게 맡기고 나머진 너희가 처리하겠다. 네, 그렇게라도 우린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이는 내 영역에 발을 들이는가? 좋다. 정 그렇다면 따라와라. 물론 어디든지. 나는 사무소로 돌아와 두 자리의 칼을 이치조에게 내밀었다. 이걸 쓰는 게 조건이다. 이건? 날의 고농도 불화수소산이 포함된 특별 제작품이다. 꺼내보지 그래. 불화수소산이라면 피부나 뼈를 녹이는 약으로 하는데 찔리면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겠군요. 그렇다. 절대 편하게 가게 해서는 안 돼. 넌 지독하게 고통받아야 한다. 그것이 나만의 방식. 악당에게 편안한 죽음은 어불성설이다. 나는 위압감을 뿜으며 이치조에게 단단히 일렀다. 이치조, 우리에게 결코 실패란 없다. 악당은 끔찍하게 고통받아야 마땅하다. 알겠나? 예, 이 이치조 코메 이를 그르칠 시에는 할복까지 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내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다니. 너 정도면 굳이 야쿠자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대상했을 텐데 아쉽군. 아모구미와의 항쟁에서 전 보스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니 제 목숨은 조직의 것이죠. 대단한 의리다. 이런 남자가 조직을 위해 목숨까지 건다니 교구 구구미가 강할 수밖에. 이치조는 바로 그날 밤 사냥을 개시했다. 형님, 표적은 이 앞에 있습니다. 수고했다. 여긴 나 혼자서 가지. 사카모토와 미츠이는 교구 구구미가 감시했던 터라 위치를 알아내는 건 쉬웠다. 그리고 시작된 이치조 특유의 살인 의식. 악당들이여, 불화수소산으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리니. 이놈은 뭐야? 그걸 시라고 읊냐 멍청아? 그게 사형 선고인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야비한 얼굴로 이치조를 깔보았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다음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옥보다 지옥적일지니! 뭐가 이리 빨라? 이치조는 그야말로 성광처럼 단숨에 놈들의 배를 갈랐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다. 상처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날에 묻힌 고농도의 불화수소산에 의해 상처가 짓물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이치조가 냉혹하게 말했다. 숨통은 끊지 않겠다. 케이타가 겪었던 고통만큼 너희도 죽을 때까지 괴로워해라. 그 후 두 사람은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기 내장을 마구 긁어내다 사망했다. 한편 우리는 요시무라의 아지트 부근에서 우연히 길을 가던 놈을 발견했다. 아, 얼른 입금이나 해. 죽고 싶냐? 선생님, 요시무라예요. 생긴 것부터 짜증나는데요? 동감이다. 에잇! 이런 놈은 걷지도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야 돼요! 동감이다. 이제 고문하러 가볼까요? 이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고요? 동감이다. 작업은 수월했다. 우리는 신속히 놈의 신병을 확보했다. 고문실로 이동한 우리는 신속히 준비를 마쳤다. 기름을 뿌리겠습니다! 인간 쓰레기놈, 지금부터 진짜 지옥을 보여주마. 기름이 너무 뜨거운 듯했지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 어떤 악당이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는 것이 내 신조다. 넌 아마기 케이타 씨의 돈을 갈취하고 죽인 뒤에 시신을 은폐했다. 아마기 케이타, 걔가 누군데? 뭐라고? 이런 쓰레기를 봤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 너 같은 놈은 이를 다 부러뜨려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으면 피해자의 이름조차 못 외울까? 만 번을 죽여도 시원찮을 놈. 루카와 문 닫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경찰이야! 경찰! 알 바 아니고요. 루카가 문을 닫자 요시무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우리는 놈이 들어간 관에 대고 총을 조준했다. 화력 제대로 조정해. 처음엔 천천히 간다. 네. 이윽고 총구에서 붉은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어때? 어둠의 공포까지 맞물리니 아주 끔찍하지? 화염이 철로 만들어진 관을 감싸자 안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고대 시대에는 인간을 철판이나 철망 위에서 굽는 화형이 존재했다. 바싹 태워주마! 이 이겨놓놈아! 내 신앙은 결코 떨리지 않았어! 가장 유명한 피해자로는 고대 로마의 기독교 사제 성 로렌스가 있다. 관 전체가 빨갛게 달궈지자 안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뜨거워! 살려줘! 자수할게! 그러니까! 루카와 얼굴의 해치를 열어 열기로 모관이 손상되었는지 외치면은 용 매가리가 없었다. 나라고 마냥 악마는 아니니 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주 잘 익었어요. 부모한테 몸값으로 100만엔 달라고 해.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전화해. 알겠습니다. 100만이면 싸네. 하지만 상대는 전화를 받자마자 노성을 질렀다. 에라 이 못난 놈아!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은폐했던 사건들이 언론에 다 퍼졌어! 아빠, 나 100만원이 필요한데.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돈을 달라고? 왜 하필 너 같은 게 태어나서는 나가서 확 죽어버려! 아 참, 고다이가 언론에 정보를 누설을 썼지. CR도 안 먹혔네. 근데 너 진짜 왜 태어난 거냐? 그럼 이어서 간다. 가능한 한 목숨이 오래 붙어 있었으면 좋겠군. 그 후 요시무라는 5시간에 걸쳐 불세례를 받고 나서야 새까맣게 탄 시체가 되었다. 이로써 이번 의뢰는 막을 내렸다. 선생님, 요시무라의 부친이 투신했대요. 그래? 악당에게 딱 어울리는 최후로군. 이제 아마게씨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은 차마 헤아릴 수 없지만 꿋꿋이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